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모시고 종반전에 접어든 20대 대선 판세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국장님은 현 정권 출범 후 외압을 받아서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 펜앤마이크 대표 그리고 지난 국힘 경선 때는 홍준표 캠프 홍보본부장도 맡으셨고요. 지금도 활발한 시민사회활동 그리고 SNS 글쓰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 또 저희 방송까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언론계 대선배시고 또 이 뉴미디어에 이렇게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활발한 논평 활동 하시는 우리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이 국장님도 지금 30년이 훨씬 넘는 언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에 참 어떻게 보면은 외압을 받아서 안타깝게 국장직에서 물러났어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죠? 제가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만. 잠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뭐 커리어의 최절정기에 이제 뭐 언론사 그만두고 세상을 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언론인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건 참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펜앤마이크 가서 정규재 선배하고 같이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또 그 뒤에도 이제 뭐 홍준표 씨 홍보본부장도 했고 최재형 씨 홍보본부장도 제가 해드렸고요. 그랬습니까? 네, 그 종로에 최재형 씨 출마하셔가지고 저는 뭐 정당인은 아닙니다. 제가 뭐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힘당 뭐 당원도 아니고 그쪽에서 모셔가는 거죠.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여튼 세상을 정치부를 안 해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다음 정권에서는 무슨 강제 해직 같은 또 외압을 가해가지고 언론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뭐 교체하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국장님은 오랜 언론인 생활을 하셨는데 물론 정치부 기자를 안 했지만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치부 기자를 하든 경제부 기자를 하든 이 정치판이든 어떤 상황을 예리하게 또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기자가 뭐 비판하고 예리하게 보고 사실을 판단하고 이런 직종이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 사실상 종반전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뭐 공식 선거 전으로는 뭐 초반이지만 전체 대선전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도 이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들여다보고 계셨을 텐데 지금 종반전 뭐 대선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로서의 감이랄까 또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이제 고 박사님 의견하고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보기는 지금 큰 틀에서는 야당의 우세가 잡혔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갔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가 이제 민주화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사실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사실은 여당이 좀 유리하고 야당이 좀 불리한 경향이 쭉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쪽도 조금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임박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NBS 여론조사 같은 게 상당히 이제 모집단도 크고 그게 샘플도 크고 또 참여하는 기관 여론조사 기관들도 상당히 큰 기관들인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를 하죠. 거기서도 윤 후보가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 실제 이제 민심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우리가 여론조사로서 느껴지는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이제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탈이 없이 이대로 흐른다면 이제 뭐 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유세 현장을 한두 번 가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청계천에서 이제 출범식 할 때도 저도 가보고. 가고 싶어도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가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가 느낌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뭐 그 캠프 관계자들 또는 시민들, 후보 자신의 분위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주 연설을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달배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너무 깜짝 잘한다고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언론인이 보통 이제 정치판에 가게 되면 공보, 메시지, 그죠? 뭐 연수문의 데스킹 또는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쓰는 거 이런 거에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을 가서 보면 그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김종인 씨가 윤 후보한테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하라고 말하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그럴 정도였는데 이분이 자신감이 생겼는지 하여간 이 연설도 안 보고 합니다, 원고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럼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실수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좋고 연설도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대중연설이라는 게 해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것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으로 볼 때 하여튼 승기는 잡았다.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사님 날리는 거 보면은 벌써 이 기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자 등등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측에 보면은 완전히 전통적인 그런 유세 방법이야. 가서 무슨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데 그게 길을 못 느끼잖아요. 승세를 잡은 그런 쪽을 보면은 활발하고 벌써 분위기가 확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텔레비에서 비치는 것을 보더라도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앞서 뭐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갤럽이라든가 또 그 NBS, 엠브레인 등 4개 언론사가 조사하는 여론조사입니다만은 또 방송 3사 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보수적이고 좀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금 18일 이 조사들을 보면은 갤럽에서도 7% 차이가 나와버렸고 NBS 거기서도 9%가 나와버렸어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데서도 4%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 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후 그러니까 서울 지나고 이 무렵만 하더라도 거의 박빙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는 이제 초박빙이다. 바로 그 전에 나온 한길 리서치 같은 데서는 0.5% 앞선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 선거운동 한 4, 5일 사이 한 일주일 초반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버렸습니까? 그게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을 할 때 제가 관훈 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늘 갑니다. 플로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서 이재명 후보의 그 표정, 그다음 또 그 사람의 어떤 식견, 공약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플로어에서 우리가 써가지고 질문을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하면 사회자가 질문도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플로어에도 나가서 했었고 또 거기 질문자로도 과거 정치부장 시대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창 총재 때입니다만요. 그때 제가 이제 이재명 씨에 대해서 느낀 거는 첫째는 하나는요, 이 사람 천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원고를 안 보고 원고를 처음에 이렇게 몇 번 뒤적이더니 이걸 밀어놓고 합시다 하고 딱 밀고 1시간 반 예정된 그 TV 토론을 2시간까지 했어요. 원고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검정고시를 나오고 중대 가서 이제 뭐 사법고시 붙고 또 시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울대 나오고 이래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씨를 보니까 이분은 세상에서 참 많은 걸 배웠구나.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까지 자리에 오는 과정에서 무리가 많았던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리.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여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은 했으나 무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현장 유세도 그렇고 TV 앞에 서서 말할 때도 그렇고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건 왠지 모르게 그 천재성과 자기의 탁월한 어떤 그런 개인적 역량은 안 보이고 계속 디펜스하고 자기를 이제 방어하고 이런 수세적인 모습이 수세적으로 가요. 보이잖아요, 사실은. 거기 그렇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야당이 이긴다면 정권이 교체된다면 여권이 후보를 잘못 냈어.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이를 냈으면 더 나았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흠은 없죠. 네네. 좀 소심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정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했고 기자를 했고 또 정치인도 했고 또 행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근데 그런 프로세스 정상적인 경로를 이제 걸어온 사람이 아니고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된 것도 있지만 상대방 후보가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번 대선도 어떤 그 여당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몸통인지는 뭐 우리 삼척동무도 알만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그 민주당의 인식이 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선출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선출할 수가 없는 다른 좋은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좀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것들이 많았고 그것이 축적이 쌓여가지고 이제 지금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었죠. 그냥 평범하게 시장 도지사 할 때는 누가 그걸 파헤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김해병 리스크다 무슨 리스크다 해갖고 계속 터져 나오는 거에 크게 이런 대선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또 요새 코로나가 너무 천고르다 보니까 이 정부가 그동안 뭐 K방역이다 뭐다 해갖고 그렇게 자랑이 됐는데 지금 뭐 10만 명, 20만 명 가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선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매우 마이너스 팩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뭐 자기들도 한 3, 4% 지는 거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원식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그러나 지금은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은 아니고 단일화 이슈가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윤석열 후보한테 더 그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가 사라지면은 지지율에 다시 변동이 크게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단일화 이슈가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대선은 사실상 끝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 18일 정도 이 정도 남았죠. 기껏. 그 과정 속에서 이 대선판을 흔들 만한 무슨 변수랄까 돌발 변수가 있을까요? 또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좀 우려하는 게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겠느냐. 뭔가 이 한방 치는 그런 꼼수랄까. 뭐 이거 네거티브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랄까 우려가 사실은 없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 네거티브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제 무속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무속 프레임. 이제 손에 뭐 왕자도 있었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중앙으로 볼 때 이제 윤석열 후보 내외가 사실은 뭐 사주 같은 것도 좀 보고 관상 같은 것도 좀 보고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그 김효겸 씨 우리가 같은 언론계 출신인 그 사람 계속 왜 이제 그렇게- 무속 가지고 지금 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자 출신도 팩트가 맞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흑석 선생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크게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하고 김의겸이가 제일 많이 돕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역으로. 하여튼, 예, 그래서 뭐 저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네거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고 박사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들 예.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 네, 가보면요. 이 강남에도 문 닫은 가게들이 뭐 곳곳에 있고 예. 또 아까 코로나 대응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어쩌면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거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특히 이제 경제적인 실정의 후유증이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 선거 뒤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경제부 기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민생을 사실 실제로는 못 보살핀 민생을 보살핀다고 정권이 잡았는데 못 살핀 어떤 결과. 그리고 지금 아까 이재명이라는 이제 후보를 뭐 다음쯤이면 모르겠는데 무리하게 지금 후보로 만든 것.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이제 선거가 이렇게 사실 한 10년 정도 정권의 텀이 있잖아요. 근데 5년에 바뀌는 예.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생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한 뭐 600만이다, 70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가 이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칸타코리아로부터 그렇게 조사한 거 보면 12일, 13일자에 그렇게 조사를 해갖고 14일 날 발표가 된 거 보면은 자영업자의 그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을 보면은 원래 자영업자가 이재명한테 45.7% 그리고 윤석열은 29.8%였어요. 근데 그 몇 주 사이에 이재명은 33.8로 줄어들었고 쪼그라들었고 여기 보면은 윤석열은 46.4로 올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게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 분노가 이재명 후보 지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로 바뀌었다. 곳간에서 민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심이 곳간에서 나는 건데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죠.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과거에 부시 같은데 중동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쳐버렸지 않습니까? 다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제로 우리 민생이 느끼는 이 경제 상황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집사람 얘기만 들어도 시장 가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생필품들 뭐 너무 올랐어요 지금 몇 배로 올라가지고 뭐 사먹구하기도 겁나죠 사실은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좀 더 챙기지 못한 그런 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샤이 이재명 과거 샤이 보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샤이 이재명이 4, 5%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지지율에 격차가 있지만 얼마든지 막판에 가서 뒤집을 수 있고 이 투표함을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많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아니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그랬어요. 오히려 저는 샤이 보수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세훈 씨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박빙으로 유지하고 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샤이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샤이 윤석열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나중에 그 개표함을 열면 생각보다 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화로 우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아니면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혹시 이러다가 정권 교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해서 네. 두 분 단일화를 빨리 해라. 압도적으로 이겨라. 예.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단 그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해서 예. 이기는 쪽으로 단일화하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그건 지나갔고 유일하게 지금 남은 거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담판하는 거. 단판이죠. 예, 이거 완전히 담판 이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상 어떤 단일화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이제 어렵고 그 단일화 하려면 서로 두 사람 간에 또 TV 토론도 한번 해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당장 21일에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이 있고 세 개 토론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 단일화 안철수가 제안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고 이제 단판만 남아 있는 것이죠.